시험지 안으로 들어온 조교였어요. 촌놈 생각에 야 역시 여기 홀법대는 후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꼭 쓰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공개된 이 56쪽짜리 조국 전 장관 공소장, 갖가지 혐의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최강욱 비서관 명의로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걸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이 혐의가 새롭게 알려지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저는 물론 센터의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이동원 의원님. 네. 이 최강욱 비서관 관련된 이 가짜 인턴 증명서 얘기가 지금 이제 계속 불거지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가운데 불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민정수석일 겁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민정수석 당시에 이런 불법 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받게 된 건데, 그러니까 2017년 후반기에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그 아들이 서울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이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펙이 좀 모자라다고 보고 이제 스펙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2017년 1월에서 10월 중에 가까이 지냈던 이제 최강욱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을 한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서 2018년 전기 고려대 연세대 입시에 활용해서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018년 충북대, 여기 이제 로스쿨입니다.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로스쿨에도 활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앞서 그 고려대 연세대 입시 때는 이제 최강욱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한 건데, 물론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충북대 할 때는 아예 그 최강욱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의 인턴 증명서를 또 그 인턴 기간을 늘려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하듯이 위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충북대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재직 중에 그 결정적인 그 비리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좀 충격적인 일로 봐야 되겠죠. 김태현 변호사, 하나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일가의 위조는 지금까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긴 했지만 이렇게 청와대 현지 비서관과 연루된 혐의, 그것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변호사일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일 때 허위 인턴 확인서, 일단 검찰 주장 허위라는 겁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서 당시 친한 선배였던 조국, 당시는 뭐 2016년 말이니까 교수였겠죠. 조국 교수였기 때 주고, 그 이후에 조국 교수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민정수석이 되고, 공직기관 비서관에 잠시 얼마 안 있다가 최강욱 비서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이 될 때 그 인사검증은 공직기관 비서관이 최강욱 비서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없는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부탁은 못 하죠. 사실은
우리 아들 저 이렇게 대학원 입시에 좀 써야 되는데 니네 로펌에서 인턴 하긴 한 걸로 하나만 만들어주라. 그거 안 친한 사람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굉장히 그 정도로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 당시 교수하고 최강욱 변호사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국 교수도 부탁을 한 거고 최강욱 변호사도 뭐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줬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불법을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이 차례차례 민정수석 되고 민정수석이 그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끌어올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된 사람은 나중에 민정수석이 장관할 때 인사검증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렇게 돌고 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청와대의 어떤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인사검증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본인과 그런 것들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 정도로 부탁하고 부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서로를 검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증이 되겠어요? 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은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최 비서관의 논문 지도 교수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두터운 인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촌놈 생각에 야 역시 여기 사법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아 쓰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설마 가짜 인턴 증명서 써줬다고 자기 직속 부하로 맞아들일진 않을 수도 있지만 검찰도 그 청와대로 들어간 이유,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공소장에는 바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간 것 자체가 어떤 이 인턴 증명서 위조에 대한 대가라는 내용은 없어요. 공소장에는. 예.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바로 2017년 10월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11개월 뒤에는 바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바로 그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어요. 게다가 사실은 이제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경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군 법무관만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기 전에는 군 법무관만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쉽게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상 관례상 통상적으로 군 법무관 경력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의 일만 잘하는 거지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 다만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을 데려올 때 자기가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민정수석한테 엄청나게 힘을 실어준다. 네 밑에 있는 사람은 네가 구성해서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다른 데서 이미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하다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데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그런 사전에 그런 범죄에 연루된 게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군 법무관 출신 이례적으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뭐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이대원 의원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라고 표현하기보다 의심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여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였을 때 검증을 그럼 바로 최강욱 비서관이 한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검증이 됐겠냐.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최강욱 그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가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거를 적어도 그건 알고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 언론에서 그 아들의 이제 누나인 그 딸의 여러 가지 그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최강욱 비서관은 그런 보도가 사실일 개연성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 거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최강욱 비서관이 그런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을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만약에 그거를 밝혔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는 거 알면서도 밀어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당시에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인사를 검증해야 될 민정수석실 자체가 그렇게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공소장에 적시된 이 내용이 맞다면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이 그래서 조 전 장관 검증을 이렇게 했다면 네. 이게 또 요즘 계속 나오는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러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검증을 잘못한 이런 부분이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제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못 잡아낸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안 한 건 직무유기인 건데 직무유기란 게 무능력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서 아예 그냥 일을 안 했으면 인사검증 아예 안 했으면 직무유기인데 그건 아닐 거라고요. 뭔가 이제 하는 어쨌든 내용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과적으로 무능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아마 이걸로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이 하고 있는 로펌에서 검찰 주장대로 허위 내용을 쓰고 최강욱 도장 꽝 찍은 거거든요. 허위 사문서입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허위 공문서는 처벌하는데 허위 사문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 이게 아마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허위로 작성한 사문서를 가지고 대학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대에 넣었으면 업무방해, 국공립대에 넣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보면 서면 조사만 하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본인이 피의자라면 아마 좀 고민했을 건데 일단 참고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강욱 비서관이 참고인은 사실은 꼭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면 답변서로 그냥 가름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최강욱 비서관은 과거 변호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굉장히 도회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서의 소심함이 있어요.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수석 비서관이 지니고 있는 책임은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한이나 그 어떤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정대 국장,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꼭 참고인이니까 꼭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직책이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그래도 좀 나가서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청와대에 있는 분위기로서 맞는 거 아닌지요? 저희 이제 법률적으로는 참고인이면은 만약에 불응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언제든지 형사 입건될 수가 있어요. 하나 아까도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직권남용은 아니지만은 업무 방해에 대한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를 자기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에 자기가 그걸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숨긴 거잖아요. 그 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언제든지 형사 입건할 수 있고 검찰이 지금 형사 입건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버티고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언제든지 만약 형사 입건되면은 강제로 부인해가지고 소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 하고 여권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하정대 국장이 좀 설명했습니다만 그 군 법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많은 저서도 남기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 초대 공수처장으로 최강욱 그 비서관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번 검찰 조사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비서관은 서면 조사로 일단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 검찰은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겠죠.